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87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2명으로 처음으로 5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 기간을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받는 국민은 1,378만 명으로 추산돼 당초 예상 인원의 2배가 넘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 확진자는 68명, 격리 수험생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병원 12곳 등에 이미 배정돼 시험 응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화이자가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는 제외돼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높은 물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해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거지만 대유행이 누그러지면 물가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187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3,270명이 확진된 이후 가장 많아 확산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27명이나 늘어 현재 522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인 500명을 넘기면서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발생 3,16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545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5%로 부산과 충남, 경남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1명으로 국내 사망 누적은 3,158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3천여 명이 받아 접종률은 81.9%입니다. 접종을 모두 맞은 사람은 4만 6천여 명이 늘어 접종 완료율은 78.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층 등은 백신 기본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 기간을 4개월로 또 5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5개월로 단축해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율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지고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받게 되는 국민은 모두 1,378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도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각각 단축하여 조기에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받게 되실 국민은 총 1,378만 명가량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국방부는 군 의료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백신 추가 접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료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추가 접종을 받는 등 군 수뇌부도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50만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가 접종은 내년 1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68명,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격리 수험생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수능 지원자 50만 9천여 명 가운데 확진 수험생은 101명인데 이 중 15명은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고 18명은 수능 전 퇴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병원 12곳과 생활치료센터 1곳의 병상에 이미 배정돼 시험 응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격리 수험생 105명 가운데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 지자체 등에서 이동 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위해서 전국의 일반 시험장 1,251개소를 마련했습니다. 또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은 112곳으로 3,099명까지 응시 가능하며 확진자를 위해서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32곳, 163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달리 위드 코로나 속의 수능이 치러지지만 올해도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또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마실 물은 직접 챙겨야 하고 휴대전화나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수능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신분 확인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지만 KF-AD 이상이나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망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별도 시험장의 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고3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격리 칸막이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인 것 같습니다. 칸막이는 점심시간 때만 수험생이 직접 설치하고 식사 뒤 반납합니다. 방역을 위해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니 마실 물이나 음료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날씨가 춥지는 않다고 예보됐지만 4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때문에 여분의 옷을 준비하거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무선 이어폰도 안 됩니다.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어도 부정행위여서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만약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네, 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 경제안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경제안보 외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일 심의관 등 6명 규모의 경제안보 TF를 신설했는데 내년에 이를 상설 조직인 경제안보 외교센터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4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제안보 외교센터가 세워지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정책 모니터링과 분석 업무는 물론 관련국들과의 협의체 운영, 외국 정부나 의회 대상 설득 작업 등을 총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불러온 요소수 문제나 공급망 등 단기적 경제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서는 등 요소수 대란의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유소 등 구매처마다 서너 배씩 가격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 가격 차이에도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리터당 1,9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품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1,500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게 그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에 들어가지고 지난 토요일부터 팔았어요. 그런데 500m 떨어진 또 다른 주유소에선 리터당 9,000원입니다. 차로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가격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조금 있는 바닥에 있는 거 그때 하도 막 울고 그래서 그때 준 거예요. 리터당 얼마냐 물어도 9,000원이래. 그래갖고 비싸갖고
안 났어요. 인터넷 뒤져봐요. 10리터에 뭐 4만 5천 원 주고 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주유소에서 그렇게 파면 양심 없이 그 9천 원에 파냐고요. 여전한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에 해외 구매 대행 주문도 쏟아집니다. 시세는 10리터에 6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주문하더라도 배송 기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6일 주문한 요소수입니다. 13일에 받았으니까 일주일이 걸린 건데 하루가 급한 화물차주 등 생계형 운전자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수입업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요소수 가격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요소수 대란 소식이 해외 생산 공장에도 알려지면서 한국인에겐 부르는 게 값이 됐다는 겁니다. 17,000원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리터당 1,700원 그래 된 거예요. 아까는 리터당 1,000원이었고요. 그게 이제 어제 천차만별 널뛰는 요소수 가격이 소비자의 불안감은 물론 사재기 심리까지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분명히 사재기를 일부 하는 그런 뭐 소매형 또는 중간 도매형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선 정부는 요소수 수입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내 유통가에 맞게 1리터에 1,200원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판매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 불어닥친 요소수 대란의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8만 6천여 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여름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3일부터 하루 8만 명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통상 확진자 추이를 뒤따르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5% 감소한 4만 7천여 명, 사망자는 14% 줄어든 1,129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아닌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은 대형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코로나19가 사회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1초에 $1,000, 우리 돈으로 118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 국민 백신 연합은 이들 세 곳이 수익성이 높은 부유한 나라에 백신을 집중적으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세계 국민 백신 연합 PVA가 이들 세 곳의 자체 수익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1초에 $1,000, 우리 돈으로 118만 원, 하루로 치면 935만 달러, 11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연간 세전 이익은 340억 달러,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PVA는 세 회사가 저소득 국가를 버려둔 채 독점권을 이용해 부유한 나라와 집중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소득 국가의 2%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몇 개 회사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을,
모더나는 단 0.2%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했습니다. 이들 세 회사의 행보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두 곳은 대유행이 수그러들 때까지 특허권 면제를 선언하고 비영리 원칙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미 백악관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을 문제 삼아 위험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VA는 개도국도 기술만 넘겨받으면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WHO가 인도에서 개발한 백신을 승인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PVA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현지 시간 16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연말까지 이 알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보건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알약 형태 항바이러스제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백신 판매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현재 개발 중인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서 빈공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복제약 제조 허용 대상국에서 제외가 돼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화이자는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학 특허풀과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복제약의 제조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화이자가 팍스로비드라는 상표명으로 출시할 예정인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복제약을 제조해 전 세계 중저소득 95개 나라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가 전 세계 인구의 53%, 40억 명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계약 대상 국가 중 빈공국에 대해서는 아예 로열티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외 다른 계약 국가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브라질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복제약 제조 허용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화이자가 복제약 제조 허용 국가를 일부러 한정한 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에서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이번에 알약은 빈공국의 제조를 허용해 대조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앞서 지난달 말 자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 105개 국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재확산 전에 대응하려고 일정을 앞당긴 건데요. 갑작스러운 변경에 준비하는 지자체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몸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센터입니다.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7月と8月に1回ずつ受けました。部署でも感染した方がいたので、ちょっと自分も心配になって。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항체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등 백신 접종을 먼저 시행한 나라에서 심각한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3차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접종 후 8개월 지난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6개월만 지나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맞을 수 있게 한 겁니다. で2ヶ月で遅れたので、今日本ではワクチンを接種してそんなにまだ時間が経っていませんよという人たちがいっぱいいます。逆に言うと2ヶ月後の日本というのは今のヨーロッパとほぼ近い状態になるんですね。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지자체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백신 배송도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접종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돼 준비가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医療従事者の方に2ヶ月予定を空けてもらったりとかいうのを今からですかっていうこの時期にそれを動かす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と。 후유증 등을 우려해 3차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副反応1回目も2回目も熱40度ぐらいまで出て、もう嫌ですねあれは。そんなにいないなら受けなくてもいいのかなって思っちゃいますね。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일본 내 감염 재확산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확산을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지난 여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활발하게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9월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1.4%를 웃돈 것으로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13개 부문 중 전자제품,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11개 부문이 9월보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가계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소비는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완전한 해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데예모 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석유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가 높은 물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8%로 낮아진 실업률과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대유행이 누그러지면서 물가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우리의 투자 덕분에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경제 전략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석탄 가격이 12년 내 최고치로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센트럴 에팔레치아 석탄 시장의 현물 가격이 1톤에 89달러 75센트로 지난주보다 10달러 이상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9년 미국의 석탄 수출이 급증해서 내수 시장 가격이 급등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뒤이은 석탄 가격 상승은 미국민의 올겨울 난방비 지출이 늘어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미 식료품과 주택, 자동차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까지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율은 1990년 이래 가장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IEA는 현지 시간 16일 월간 정례 보고서에서 국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EA는 보고서에서 아직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이 빠듯한 상태지만 현재 유가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증산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증산이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 등과 맞물려 공급량이 늘면 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IEA는 내다봤습니다.
내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